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 대통령님에 대한 무리하고 절차를 무시한 수사를 했던 공수처와 오동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곧인데요. 정말 몇 시 안 남았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 2기의 첫 의회 연설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좀 특징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무조건 희망을 가지고 이걸 너무 기대함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일종의 필리버스터 형식으로 어제부터 해서 무제한 토론이죠.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눈이 정말 펑펑 내리는 상황에서도 애써주신 너무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건 그동안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 여러분 번호로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반대 서명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라이브 할 때 종종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게 이미 저번 주에 1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종이로 한 장 한 장 뽑아서 박스에 담아가지고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지금 100박스가 넘게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또 오늘 전달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가끔 댓글 달립니다.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어제는 대학교 시국선언 한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저는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하시는 게 시간 낭비를 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오늘 이런 식으로 기대되는 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연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볼 때는 또 계속해서 평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그 100만 서명을 전달하는 라이브도 곧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좀 미리 보시는 분들은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네, 어제 공수처장 오동훈에 대한 근황이 떴습니다. 이 오동훈이가 불면증을 앓고 있을 정도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고검장 출신의 익명의 법조인 A씨가 근황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던 이 공수처, 그리고 그 공수처의 장이죠. 이 공수처장인 오동훈이가 이런 소식이 나와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실무자의 착오다 이런 말을 했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이고 그랬군요. 실무자가 실수를 했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희가? 이건 진짜 국민을 개와 돼지를 넘어서 이제 그 이상으로 보는 걸로밖에 지금 느껴지지가 않고요. 이런 말을 믿으라고 이런 국회 청문회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속단하고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가 검찰 제출 과정에서 자료를 누락시켰고 이제는 공수처가 단죄를 받을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앞에서 이제 단순히 직원의 착오다 이런 식으로만 별명을 했는데, 실제 오동훈이 지금 이곳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지금 많은 애국 시민들은 오동훈이 깊이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공수처장인데 그래도 그거를 영장 관련해서 그런 거를 안 했겠느냐 이런 말을 그리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검찰에서 정확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동훈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며칠 전에 공수처 압색 기사도 뜨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오동훈,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을 그런 식으로 어이없이 구속을 시켜놓고, 지금도 그렇게 대통령님을 만들어 놓고 뭐 했습니까? 고깃집 가서 아주 기뻐서 와인도 마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오동훈에 대한 수사가 이제부터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식당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과천에 있던 그 식당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분통이 터졌는데, 저쪽 저희 반대쪽에서 넘어가가지고 그 식당에다가 그 CCTV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아주 그냥 그 테러를 하고 일종의 그 후기를 남기는 거에 있어서 정말 안 좋은 말을 그렇게 많이 쓰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었고요. 보셨을 겁니다. 저도
저번에 26km 행진할 때 그쪽을 좀 지나가긴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식당이 있었고요. 뭐 그 식당의 잘못이 전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 기억하시죠? 저희 애국우파, 자유우파 시민들은 아주 분통이 터져서 잠도 못 이루던 바로 그 1월에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관저에서 나가셨던 그날, 우리는 얼마나 슬펐습니까? 벌써 한 달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구속 취소 청구도 지금 시간을 질질 끄면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때 체포하고 나서 오동훈은 회식하고 와인 마시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1월 23일 기사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공수처장 윤 대통령 영장 청구 날 회식에 있어서 후회는 없다. 국민이 부적절하면 사죄하겠다. 예, 이게 여러분 공수처와 오동훈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체포일에 우리 애국 열사이셨던 그 김태건 목사님이 너무 진짜 안타까운데 바로 그 공수처 앞에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관저 앞에서요, 여러분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공수처 미니버스 관련한 사건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정말 저희도 화가 많이 나고요. 당연히 슬프고 좀 분통 터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 공수처 앞에 정말 시민 몇 분들밖에 없는 그 횡한 공터 앞에 아주 작게 마련된 분향소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슬펐고 이분의 희생이 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녀왔었습니다. 사실 또 말하면 입 아프긴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면서 지금 이게 다 문제가 터진 거고, 영장 체포와 영장 청구와 체포 과정, 그리고 검찰의 구속 기한까지 지금까지 봤을 때 여러분 지금 거의 모든 게 다 문제점 투성이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무시할 거면 도대체 그런 절차를 왜 만든 건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고, 심지어 그걸로 공수처가 나섰으면 탄핵 심판에서는 막상 내란죄를 아예 빼버리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내란인지, 애초에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게 말도 되지 않지만 그 대통령을 무리하고 절차를 무시해서 체포한 건 내란이 아닌지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그래서 중요한 점이 중앙지법에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자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을 이용해서 일종의 영장 쇼핑, 판사 쇼핑까지 한 지금의 공수처의 오동훈, 그 실체가 나중에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불면증을 앓을 정도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만 그거는 그쪽 사실 사정이죠. 지금 저는 그릇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릇의 차이가.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자진 출석하시면서 나를 이제 체포하려고 오는 그런 경찰들도 다 청년들이고, 밖에서 나를 지지하고 있는 청년들도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진 출석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런 분이 또 윤석열 대통령님이었고, 그리고 구속 당시 된 그 상황에서도 어차피 국민을 믿고 한 거고 어차피 다 생각하고 한 건데 예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연하게 국민만 믿고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물론 굉장히 좀 슬프긴 하지만 그 작은 방에 들어가시면서 이게 변호인단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코 골면서 잘 주무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오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대로 막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주 불면증을 앓을 정도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은 저는 분명히 복귀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뭐 헌법재판소를 넘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하신 이야기들이 여러분 한 번만 듣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와닿는 말이, 그리고 심오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좀 기밀의 사항도 있다는 점을 재판관들이 그 지혜로 이렇게 양해해 줬으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뭐 그게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네, 진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지켜보고 있고요. 이제 몇 시간 뒤면요. 몇 시간 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합니다. 첫 국정연설이고, 2기 취임 후에 원래 이렇게 국정연설을 하는데, 일기와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기다려지고, 여기서 제가 왜 이거를 좀 보고 있냐면, VOA 코리아에서도 동시 통역으로 중계를 하고요. 그리고, 좀 이거까지는 몰랐는데, 폭스뉴스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시 송출로, 네. 한 오전 10시에서 11시 정도인데, 이 전에 여러분 항모가 또 부산에 입항하기도 했고요. 3월 1일 같은 경우는 미 8군, 그러니까 주한미군 쪽에 이제 정군의 이제 SNS 사용 중단 지시도 이루어졌고, 본인의 그 SNS에 큰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작성한 이력도 있고, 일단은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다,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상상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침 일찍 올릴 건데 이걸 또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또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대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도 그 시간대에 좀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황교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기도 그 100만 서명, 그것도 겹치는 시간대라서 일단은 이런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할지, 의회에서 어떤 말을 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사실은 안 된다고는 말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관세 부과에 대한 인플레이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지수예요. 지금 펜 본디 쪽에서 법무부에서는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려고 하나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거는 조금 있다가 좀 정리가 되고, 저녁이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보셔야 될 게 마은혁 임명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지금 좀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데, 다행히,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마은혁이 임명이 되면 형사 재판이 아니라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논쟁이 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갑자기는 아니고 며칠 전입니다. 이미 그 꼼수라고 하면 꼼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재판부가 변경될 때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그런 형사소송 규칙을 공포하고 지금 즉시 시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개정이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법조계의 비판을 반영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재판 중에 좀 이제 변경이 된다거나, 그 판사들이 좀 변경이 된다거나 이럴 때 공판 갱신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마은혁이 임명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중론이었고, 절차대로 하면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여러분 갑자기 이게 2월 28일 이야기예요. 2월 28일 이 공판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그 형사소송 규칙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미뤄져야 되는데, 그게 지나치게 오래 걸리지 않게 간소화시켜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갑자기 대법원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몇 주 앞두고 지금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전에는요, 재판부가 바뀌면 이전 공판 내용을 검사와 피고인 측 양측이 동의할 경우에만 요지 설명으로 가름을 할 수 있었고, 한쪽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요, 이전 공판의 녹음을 모두 들어야 했어요. 그게 맞죠,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조항을 신청했고요. 아울러서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은혁 관련해서 이게 임명이 돼서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 심판 변론 재개 및 갱신을 결정할 경우에는 지금 새 형사소송 규칙을 근거로 해서 이번 2월 28일 여러분 2월 28일에 이게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탄핵 심판 몇 주 앞두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전체 녹음 재생이 아니라 간단한 갱신 방식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다. 라는 게 지금 어찌 보면 꼼수 비슷하게 이렇게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을 건데요. 이거는 지금 각종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인데 뭐 대장동, 백현동, 위례 그리고 뭐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그리고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에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요. 이게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좀 단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뭐 어떻게 되고 뭐 그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아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그래서 뭐 마은혁이 임명되더라도 뭐 재판에 참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러한 밑밥이 깔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밑밥이 깔려버렸고 뜬금없이 지금 2월 18일에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마은혁은 임명하면 안 됩니다. 임명하면 지금 이거를 규칙으로 해서 분명히 마은혁도 탄핵 심판에 참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여러분 마은혁 들어가면 사실상 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상 인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지금 넣고 있죠. 그리고 최상목 대행 지금 지금 거의 뭐 무조건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은요 단순히 마은혁 임명 안 하는 걸 넘어서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고요. 지금 네,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해주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편에 서서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그리고 지금 최상목 대행이라고 해도 네, 다시 또 이렇게 무조건 버틸 수만은 없거든요. 지금 정치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또 탄핵이라는 카드를 또 만지작 하고 있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면 또 어떻게 될지 또 그거를 또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 나올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또 여러분의 마음도 이해도 갑니다. 계속해서 미국이라는 그 나라를 기대했는데 맨날 뭐 별게 없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단순히 지금 미국 정보국의 그 내부 정보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정황과 그리고 팩트만을 볼 때 좀 국제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영상에서 좀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정도의 마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미국도 도와줄 수 없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쪽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비관주의에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분열되는 거 그것도 확실한 거죠. 여러분 그거를 알고 이제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더 감사드리고 영상 하단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상 계속해서 만들 수 있고 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